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가 또 이렇게 금방 또 훌쩍 지나갔네요. 오늘 또 일요일입니다. 언제 이렇게 지금 시간이 지나가는지 참 이렇게 하루하루가 굉장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지금 아침 새벽에는 여기 지금 비가 왔어요. 계속 가물다가 새벽부터 지금 비가 왔는데 지금 9시 됐는데 한 4시간 정도의 그런 비가 온 것 같아요. 했는데 땅은 그래도 조금 약간의 그 해가를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물다가 이렇게 비를 이렇게 오니까는 나무가 더 싱싱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에 이제 지금 아마 농가에서는 올해 심은 그 나무는 아마 이렇게 많이 크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우스를 제외한 노지에서는 아마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제 노지에서 이제 올해 심지 않고 전년도나 그 전년도 2, 3년씩 된 나무들, 3, 4년씩 된 나무들은 충분한 신초가 나와서 신초에 지금 주로 이제 신초들이죠. 신초를 가지순지순을 막아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한다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주수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요즘 여기는 또 우리 영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늘을 캐는 그런 굉장히 바쁜 시기다 보니까 일손도 쉽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한 줄 한 줄씩 해내가고 있는데 또 이제 지금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전 작업을 해줘야만이 자기들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년도와 지금 올해하고는 나무 차이가 또 다릅니다. 전년도에는 이제 4년치 접어든 거고, 올해는 이제 가지고 이 나무의 나이는 거의 그래도 한 5년째 된 나무예요. 2년생을 심어서 올해 3년째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올해는 또 어떻게 열매를 달아줄지, 변화돼서 해줄지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또 올해 또 해보려고 이렇게 또 시작을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비가 오는 와중에도 우리 알찬들의 대표이자 우리 조성욱 교수님 먼 길을 또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시고, 제가 한번 어제 이렇게 유튜브를 약간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봐 봤어요. 사과대추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랬더니 기존에 그걸 보고 어깨너머로 보고 하는 형식이 거의가 다 맞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사과대추에 대한 것들은 물론 숨고르기도 좋고 열매순을 따주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게 가지순을 어떻게 막아주느냐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부분에 멘토들을 두고 이렇게 쭉 하시는 부분들도 많지만은 지금 보통 어떠냐 그러면은 다른 사과나 우리가 보통 복숭아나 자두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꽃이 한번 이렇게 피었다가 져버리면은 끝입니다. 물론 우리 대추는 이제 피고 지고를 계속 나가면서 열매를 달고 또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해서 8월 중순 8월 말까지도 꽃이 피고 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래요. 얼마만큼의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새순 막기, 가지순을 어떻게 둬야 되며, 또 여러분들이 또 이 열매순을 따줘야 되고, 또 지금 있는 이 측지가지들을 어떤 방법으로 둬야 될지 나무의 수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전년도에 했던 그 나무 상태에서 지금 보통 우리가 이제 가지순을 잘라서 저 옆에 측지가지를 눈을 2개 두고 해가지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쭉 한번 봐보고요. 나와 있는 거 고르고 밑에 있는 거 순 따고 열매순 따주고 안에 이제
가지순을 왜 몇 개에서 막는 것까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올해는 열매를 조금 더 일찍 달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년 같았으면 이제 7월 한 25일, 20일 뭐 이렇게 20일 경우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해서 열매를 우리가 열매를 결실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장마가 아마 좀 길어진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조금 더 일찍 7월 중순이나 7월 초 이렇게 열매를 한번 달아보려고 지금 그 방법에 전정을 이렇게 새순맞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점 또한 여러분들이 잘 보셨다가 어떻게 꽃이 피고 지멋대로 꽃이 피는데 어떻게 열매를 다는 것을 내가 인위로 조정할 수 있느냐 그러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쉽게 가장 쉬운 것은 뭐냐면요, 이 가지를 하나를 이렇게 카메라 대볼까요? 쉽게 대보면 지금 열매순이에요. 이렇게 더 따보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잎속 안에 보면은 꽃망울만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3개씩 4개씩 잡혀 있는 것이 이게 열매순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렇게 쭉 치고 올라와서 여기서 따버리고 나면은 요 위에서부터는 이렇게 이게 가지순입니다. 가지순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은, 제가 저번 주에도 내가 했는데, 요렇게 되면 요 잎 속에서 잎이 나와요. 요런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지가 요렇게 이 가지순에서는 무수히 쭉 나오면서 계속 뻗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가지순이 여기에는 하나지만 요 가지순 하나에는 요런 잎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많게는 한 10개 정도까지 쭉 뻗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가지순을 몇 개를 둘래? 이게 관건이에요. 요걸 하나를 두게 되면 더 빨리 그만큼 결실이 빨라지는 거고, 2개를 두게 되면 결실이 조금 더 늦어지는 거고, 3개를 두면은 더 결실 주간이 늘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의 열매순에서는 이미 가지 눈이 형성이 돼서 꽃이 다 잡혀 있는 거니까 얘는 가장 빠르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빠른 것을, 그러면 왜 이렇게 빠른 것을 열매를 다 따면 되지? 왜 따버리냐?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 열매를 따버리는 것은 지금 복조 대추가 보통 우리가 복조 주로 이제 우리 보은 같은 경우는 홍안이라는 그런 종자를 개발해서 만들어 놓은 보온에 같은 복조 대추입니다. 복조 대추 같은 경우는 이거를 놔둬요. 그러고 여기를 따버리죠. 그러고 여기에서만 열매를 달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정을 한다면 저까지 축지가지를 길게 빼 가지고 거기에서 이 신초를 빼지 않고 요 열매순만 두고, 쉽게 하면 이 신초의 가지수는 다 잎 나올 때 잘라버립니다. 따버려요. 안 키우죠.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러면 요걸 놔두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미 야는 우리가 보통 이제 숙기가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숙기가 보통 60에서 70일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열매를 맺어서 얘가 완성이 돼서 커가지고 이 우리가 보통 다 익는 기간을 이제 숙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실이 돼서 익는 시간까지 하면 야는 이미 벌써 꽃이 피니까 보통 6월 초 되면 6월 중순 되면 야는 열매를 벌써 갖습니다. 열매를 맺히면 7월 중순, 8월 중순, 벌써 9월 되기도 전에 얘는 완전히 숙기가 다 돼 있어요. 그러면 따면 되지 그러는데, 대추는 따면 되지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이게 이 숙기가 되면은 빨갛게 익는 것이 그 대추의 본연의 색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렇게 됩니다. 왜? 기후가 온도가 뜨거우니까 더운 날씨니까 이게 야가 익어서 당도가 올라와 갖고 해줘야 되는데 당도는 그렇게 나오지도 않으면서 누렇게 누런 색깔의 그런 대추로 돼버리죠. 그러면은 얘는 그렇게 돼서 이미 이제 만삭이에요. 만삭인 상태에서
비가 이렇게 한 번씩 와서 갑작스럽게 와거나 때리면은 살트대기 쩌적쩌적 다 갈라져 버려요. 열과. 열과가 생긴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갈라진다. 그러면 야를 두고 야에서 수확을 하는 것과 쉽게 하면은 요걸 가지고 수확을 하는 것과 여기에서 이 많은 것들을 쭉쭉쭉 달아서 여기에서 수확하면은 그만큼 숙기 기간을 딜레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뒤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숙기 기간이 있으니까 야는 아직 만삭이 안 됐으니까 9월 중순, 만약에 7월 20일 이후에 단다면 9월 20일 이후가 되니까 날씨가 그만큼 선선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터질 염려가 그렇게 없겠죠. 그때 가서 색도 나고 익으니까 따버릴 거고 익는 대로 따고 돌아갈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날짜를 맞추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가지순을 2개와 3개를 두면은 그만큼 숙기 기간이 빨라지고 4개, 5개 놓으면은 거의 7월 말까지 이렇게끔 숙기 기간이 길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7월 말 하면은 그때 열매를 달게 된다 그러면 8월 말, 9월 말 이렇게끔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뒤로 가면은 그러면 열매를 어떻게 주냐 그러면 이게 다 열매를 주면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의 그 몸에 맞춰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2개를 둬도 여기에서 충분한 가지에 이 가지가 여기서 열매순에서 여기서 튀어나와서 이게 10개다 그러면 작으면 작은 대로의 10개를 다 달고 갑니다. 근데 4가지의 가지순을 5가지를 둬 보니까는 여기는 덤성덤성 되고 여기도 이제 알이 덤성덤성이 돼서 그만큼 많이 가지를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오늘은 이 가지순을 2개에서 3개만 두고 막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나무 상태는 보면은 요 한 가지를 봤는데 한 가지에 열매순은 땄고 가지순만 이렇게 3개를 뒀어요. 그래서 이런 형식의 오늘 그 가지순 막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가지순 막기를 할 거고요. 그래 보통 여기에서 이제 가지를 몇 개를 두냐 했을 때는 조금 약한 가지들은 수세가 많으니까 골라낼 겁니다. 그래서 요거 따내고 잎을 이렇게 하나씩 다 따줄 거예요. 따줄 거고 여기도 이렇게 하면 열매순들 안에 걸 따버리니까 안에가 복잡한 데가 조금 이렇게 땀으로 인해서 좀 훤해졌죠. 그래서 하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가시들이 있어요. 이게 아파요 엄청. 그래서 가시를 또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제거를 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아파요. 그래서 그 열매선부터 이렇게 먼저 하나씩 제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이미 여기다 이렇게 꽃이 이렇게 폈어요. 이렇게 이제 결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열매순들을 제거를 하고 그러면 이 한 가지에 보통 한 나무에 가지순 열매순 요거는 이렇게 안에가 들어있으니까 이게 한 가지에 2개가 들어있죠. 그래서 2개 있는 것은 안에 것을 일단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요 상태에서 보통 보면 한 가지 보면 하나 둘 세 개 요것도 맞네요. 그래서 3개 4개 5, 6, 7개 정도 둬봤어요. 그러면 요게 7개 뒀는데 오야 7개 뒀으면은 이 한 가지에 보통 한 2kg 정도를 계산한다고 하면 10kg가 넘게 따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 돼도 이게 한 10kg 정도는 따야 되려면 그죠? 그래서 가지순을 3개씩만 놔놓고 이렇게 한번 다 막아 볼 겁니다. 올해 아마 쭉 여러분들과 같이 이 나무를 보고 또 계속 또 찍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해가지고
요건 밑에 건 한 2개 정도 넣을 거예요. 2개 더 놨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거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 한 나무 형성은 거기가 이제 다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열매가 이제 이렇게 가만히 여기서 열매가 열어주면 괜찮은데 이게 쭉 나와가지고 옆에까지가 쭉 나오니까는 이게 나오면서 이 가지 이 지금 열매순들이 쭉쭉 옆에서 빠져요. 빠져나오면은 엄청 넓어지 커지죠. 지금은 이렇게 그러니까 훌변해 보이지만은 이게 꽉 찹니다. 꽉 차요. 여기까지 가요. 옆 동네에서도 이쪽으로 와야 되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 나무가 이제 이쪽까지도 가야 되고, 서로 막 뒤엉키겠죠. 그래서 올해도 한번 뒤엉켜 가면서, 요렇게, 지금 밀식 재배를 한 건데, 밀식 재배한 방법을 올해도 한번 또 해보려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키워볼 겁니다. 그래서, 밀식 재배를 하는데, 아래 차이점은 어떤지, 또 크기는 어떤지, 그래서, 한번 같이 또 올해 작년에도 해보니까 아주 좋았어요. 굉장히.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은 수확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또 이렇게 밀식 재배를 합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통 보면은 이제 그래요. 이렇게 밀식을 이렇게끔 해갖고 여기서 열려주나? 열려줘? 돼? 이건데 그래도 저는 이제 여러분과 같이 농사 지어 보아서 한번 해볼 거고요. 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직접 올해는 여러분들 같이 해서 이번에 현장 한번 하기 위해서 현장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한번 8월 달에 여러분들 내가 늘 얘기했죠. 8월 달에 저희 유튜브를 보고 관심 있으신 분은 올해는 꼭 우리 회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와서 같이 저희 또 싱싱사과 대추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한번 직접 한번 오셔갖고 이렇게 밀식 재배해 놨는데 농사가 이렇게 되나? 이거 이게 열렸어? 이거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시기 위해서 한번 8월 한 중순 이후에 너무 더운 시간 빼고 한 8월 말쯤 돼야 그때만 해도 약간 색도 나오고 아마 그럴 거예요. 알도 크기도 이제 어느 정도 거의가 많이 크고 이렇게 될 때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자리를 해보려고 저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오셔서 현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 방송으로만 하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와서 보시는 것과의 차이점은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지금 이 나무 하나만 했는데 옆 나무도 같이 한번 2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옆에서 이렇게 한번 바짝 한번 이렇게 보실래요? 여기 가시가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지면에서 한 50에서 60 정도의 그거는 밑에 것은 좀 잘라버릴 거예요.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나무가 너무 이 정도의 그 크기. 그리고 왼손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좀 잘라버리고 이렇게 그 가지에 보통 보면은 이렇게 그 아래 이제 아까는 위에서 왔지만 요 아래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에 3개씩 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게 봐보면 이렇게 요걸 먼저 따고 보여줘야 되네. 내가 지금 한 개를 여기서 붙은 걸 땄거든요. 땄는데 이렇게 지금 2개인데 될 수 있으면 내가 뜯어버리니까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는 것이 더 낫겠네요. 이렇게 하고 여기도 수세가 많으니까 잘라버릴 거고요. 그래서 좀 안에가 수세가 많은 것들은 지금 보통 이 한 나무 하는데도 이렇게 지금 가지를 한 5개 정도의 지금 그를 빼냈습니다.
전체적인 가지를 지금 보면은 보통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한 7개에서 8개 정도의 그런 한 나무의 가지를 뒀어요. 두고 위에 상부에는 보통 가지순을 2개에서 3개만 남기고 거의가 다 막을 겁니다. 지금 봤을 때는 한 2개에서 3개, 2개, 보통 부분은 2개 가지에서 3개 정도의 그런 가지를 뒀어요. 둬서 이렇게 봐보면은 2개, 3개, 3개 정도의 그런 식지 가지를 뒀고요. 지금 이렇게 봐보면은 처음에는 아까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복잡해 보였지만 이렇게 보니까 많이 지금 이 상태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하지 않은 것과 해놓고 상대는 굉장히 이렇게 지금 그래도 안에가 좀 이렇게 정리가 좀 되놓으니까는 좀 좋아 보이죠. 안에 이렇게 공기도 통하고 안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형식의 그런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아마 올해는 예전에 벌써 4개에서 5개 그런 가지 열매순을 이렇게 지금 현재 지금 가지순을 이렇게 뒀잖아요. 보통 여기 지금 3개에서 2개에서 3개만 뒀는데 3개 정도의 그런 가지순만 둬도 충분하게 그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더 따기 위해서 더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내가 올해는 조금 더 일찍 그 결실을 좀 맺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래요. 저는 항상 늘 여러분들께 제가 해본 경험과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직접 해서 열매 달아보는 그런 과정들, 제가 지금 사과 대출을 한 지가 거의 한 16년째 됩니다. 그러면서 쭉 제 몸소 느껴왔던 거, 그 기간은 진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해 봤고 실패도 해봤고 힘들어 해봤고 아파도 해봤고 그러면서 지금의 우리 싱싱사과 대추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판매하고 우리 전국의 회원수만 해도 엄청난 그런 많은 회원 여러분들이 강원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어느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회원 한 분 한 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분들이 또 잘 돼서 판매도 잘해서 정말 잘 주셨으면 하는 것이 또 제 바람이고요. 그래서 늘 저는 함께 우리 싱싱사과 대추 회원 여러분 또 그러고 저희 유튜브를 이렇게 지금 봐주시고 사과 대추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한 분 한 분마다 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제가 앞으로 해야 될 그런 방법들, 또 지금 이렇게 키워나가는 방법, 또 묘목에 대한 것, 이런 것들 하나하나까지 함께 공유하고 나누면서 좋은 결과가 돼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게 하는 것이 어떤 남한테 보여주기 형식이 아니고 또 누구한테서 내가 잘났다고 해서 보여주는 그런 그 스토리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머니가 돼야 돼요. 돈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광고에 심어서 이거에 대한 것을 해서 수익성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득에 대한 그런 창출이 돼 줄 수 있는, 그리고 한 해를 농사 지면서 이 농사를 져갖고 얼마만큼 내 한 해의 소득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땅에서도 이렇게 밀식을 해서 많은 수확량을 올릴 수만 있다면 괜찮겠죠. 그리고 그 어떤 우리나라의 수종의 제가 과수도 전체적으로 다 판매를 합니다. 과수 수종을 임산물도 일부 제가 전부 다 판매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판매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묘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묘목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가장 수확량이 빨리 내주고 얘가 원금을 만들어주는 것은 이 사과대추밖에 없어요. 보통 사과 심으면은 보통 2, 3년 정도 돼야만이 어느 정도 조금 열려주고 나무 키우기 위해서 다 따버리고 하지만은 얘는 첫 해부터 수확을 저는 하라 갑니다. 수확해서 첫 해부터 나무가 뽑아내라고. 지금 하우스에 하는 데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잘 키우고 있고 오래 키웠는데 벌써 이만큼씩 이상씩 컸어요. 더 컸어요. 거의 매달씩 지금 커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빠르면 올해 그 첫 해 심었는데도 수확량 많이 하겠죠. 그리고 지금 외대가 아니라 2축으로 키워서 2가지에서 수확을 하게 되면 한 가지보다 2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 그렇게 방법을 2축으로 해갖고도 지금 현재 심어 놓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2축을 해놓은 그런 그 2축에 대한 외대가 아니라 2축의 수확, 외대 수확이 아니고 2축으로 한 수확을 여러분들이 커가는, 그것도 올해 지금 한번 시험을 해보니까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일요일이고 여러분들 또 이렇게 비가 옵니다. 오는 것들 많습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올해는 장마 기간이 길어지고 비가 자주 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무 이게 관리예요. 관리 잘 해주시고, 약 비 그치면은 날짜 정하지 마시고 2주 주기가 아니라 날짜 기후 봤다가 안 되면 그때 끼면 미리 꼭 주셔야 되고, 비 온 후에는 꼭 하늘에서 이렇게 세균이 내려와서 병균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비 온 뒤에는 꼭 방역을 해서 아마 방역을 올해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세균성도 많을 거고, 올해는 비가 자주 오니까 균도 많을 것이고 굉장히 많을 겁니다. 결실할 때 주로 결실할 때가 가장 꽃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여러분 또 찾아뵐 겁니다. 찾아뵈면 그때 또 여러분들 해서 올려주시고, 제가 댓글들을 주로 봤거든요. 여러분들 댓글 이렇게 달아놓은 건데 크게 문제성 있는 댓글들은 거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잎이 마르거나 또 이걸 뭐 했을 때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그런 과정들은 하나하나 키워가면서 봐도 늦지 않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했고요. 또 여러분들이 안 부족한 그런 부분은 제가 요번 주에 이렇게 유튜브 찍었잖아요. 그러면 그 댓글 올렸던 부분들을 다음 주에 우리 유튜브 또 이렇게 방송을 찍을 때 또 제가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은 더 채워서 여러분들에게 넣어드릴 테니까 꼭 잊지 마시고 또 보아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궁금증의 답을 또 거기다 넣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항상 늘 고생해 주시고, 또 저번 주에는 수술을 받고 바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힘들겠는데 오늘 보니까 조금 이제 얼굴이 생기가 조금 도네요. 그죠? 늘 감사히 생각하고, 여러분들 보시고 그냥 살짝이 나가지 마시고 꼭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지고 해주시면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지금까지 싱싱사과대추 대표 최승기, 우리 알찬늘의 조성욱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늘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늘 아껴 주시니까 저희 싱싱사과대추 앞으로 영원히 쭉 발전해 나갈 겁니다.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쭉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싱싱사과대추 대표 최승기였습니다.